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조심스럽게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옵션 월물이 시작되어서 그런지 거래가 한산했는데요. 해외 시장도 장중에 세게 늘렸지만 장마감 2시간 남겨놓고는 변동성을 크게 죽이면서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주식을 쳐 질러야 되는 구간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강력 매수에 대한 콜은 이제 끝났고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지만 숏을 칠 타이밍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처음 5분간은 콜옵션이 롤링 헙 해치에 이 선물 매도자들이 손절매까지 겹치면서 337.25포인트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눌렸는데요. 외국인들은 오전 11시까지 무려 6천억 넘는 선물 매도를 했죠. 그래서 시간당 3천억이라는 꽤나 강한 압력으로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의구심을 갖겠는데요. 자, 그런데 강한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장 후 30분 동안 이 800억 정도 매도하던 현물은 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러자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334포인트, 그러니까 전일 종가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하면서 긴장을 주었는데요. 이제 11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수는 오후에 다시 337선까지 반등하게 됐고요.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슈퍼개미가 풋옵션을 무려 130억이나 질렀어요. 그래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물 초의 거래량도 얼마 없는데 이 슈퍼개미가 풋옵션 행사가 335에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량의 매수를 질렀죠. 그래서 옵션 변동성까지 상승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네이키드 매매를 하는 이 슈퍼개미 정체가 참 궁금합니다. 여하튼 이번 폭등은 얼마 먹지 못했죠. 지난번에 이 슈퍼개미가 콜 샀는데 사실 뭐 진짜 그것도 먹은 거냐라고 싶어요. 근데 과연 하락을 얼마나 챙겨 먹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월물 초부터 옵션 이렇게 질러대면 이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제법 하락했던 것을 어느 정도 올려놨죠. 그래서 애매한 위치가 되었는데 변동성마저 확 죽어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갭 상승이 나왔는데 또 뭐 눌림 후 반등이 나왔는데 이럴 때도 의미 있는 증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결이 맞게 증가하면서 방향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물 비차익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파생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매수나 매도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현물만 놓고 본다 그러면 굳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숏배팅할 자리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 시장에서는 5월물 첫 거래인지라 양쪽으로 미결제 약정을 쌓아가고 있는데 슈퍼개미 풋옵션 335 이 대량 매수를 제외한다면 풋 클래스에서의 미결 증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아직은 아래가 아니라 위쪽이라는 것이죠. 한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극외가 풋옵션을 대량 매수하는지, 특히 말도 안 돼 보이는 행사가 262, 250 이런 것들, 뭐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을 하면 2100이나 2100포인트를 깨서야 깨야 돈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옵션을 왜 무려 10,000계약 넘게 사들어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루머로는 블랙스완 펀드가 매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풋매도를 치기 위한 증거금 확보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현물 포트폴리오의 델타 헤지를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가격 풋옵션은 단지 그 가격까지 주가가 만기 때 내려갈만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방향성이 바뀐다든지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든지 이러면 이른바 1,000원짜리 옵션이 2,000원에만 거래가 돼도 더블이 되는 거죠. 이게 1년 중 11달은 사실 꽝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딱 한 달만 2,000원에 거래되기 시작한 다음 그게 2만원만 된다. 그러면 11달 동안 손실 난 거 모두 커버하고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게 되죠. 물론 이런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워낙 다양하고 또 철학도 다양하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해당 옵션을 팔아 지키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는 이 거래라는 행위가 일어나죠. 여하튼 매 월물마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극의 가격 풋옵션을 계속해서 사서 휴지 조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그렇게 안 사요. 그것도 팩트예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별다른 뉴스가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고점 갱신을 해 나갔습니다.
개별 종목 중 RMS, 그러니까 LMS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루이비통 얘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수를 받쳐댔는데요. 사실 여기도 이 내러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루머로는 이 마크롱이 중국 방문했죠. 근데 이제 그때 LVMH를 포함한 이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하는데 풍성한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폭증하면서 시세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 에르메스 주가 한번 볼까요? 참, 1975 유로입니다. 대단하죠. 이거를 한번 5유로 볼까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 끝나면 얘도 끝난다고 봐야 돼요. 저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슈퍼 버블이라고 보는데요. 뭐 여하튼 아직 꺾이진 않았으니까 꺾였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이제 그 중국 때문에 중국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가 크게 났어요. 유럽 증시 개장 후에 미국 지수선물은 꾸준히 눌리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유럽 증시는 계속 잘 버텼는데 미국이 소매 판매가 2월, 3월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달러화가 급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도 강하게 불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증시는 그게 무슨 상관? 이런 듯이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가 갭 다운 출발 후 초반에 나스닥 위주의 반등이 나올 때는 전일 고가를 또 갱신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유로스탁스 변동성 지수는 드디어 올해 2월에 기록한 변동성 저가를 깨고 16.4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도 한번 볼까요? 유럽 변동성이 요거죠. V스탁스. 요게 지금 16.43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 2월에 그 저점, 변동성 저가를 깼어요. 그리고 유로스탁스 변동성 레벨은 코로나 이전에는 뭐 11포인트에서 20포인트 구간이었는데, 코로나가 안정을 찾아갔던 2021년도 이 구간의 저점은 15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뭐 내러티브는 사실 끝났다고 봐야겠죠. 전쟁 내러티브도 끝났고 이게 코로나, 이게 전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크레딧 스위스 파산이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래서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의 변동성 저가를 갱신한 상황에서 당장은 변동성이 바닥을 더 확인할 때까지 숏은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증시 강세에 비해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프로페셔널들이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냉정한 흐름이 나왔어요. 우선 달러화가 4월 연속 밀렸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차원에서 반등이 다른 이슈들을 좀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 목요일까지 유로존 채권 약세 흐름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였을지 모르지만 유로존은 아직 확인 안 했거든? 그리고 22 인사들 계속 매파적파라는 거 몰라? 이런 시각에서 나타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죠. 자,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연속해서 미국 국채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이번 주는 차익 실현. 이런 마인드가 강해지면서 미 국채와 유로존 국채 다 밀리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채권 시장이 이틀 연속 밀렸다고 하지만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 요게 이제 무브 인덱스인데요. 얘는 계속해서 못 올랐어요. 월중 신저가 118.84포인트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그래서 지표로 인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차원에서의 채권 하락이 나온 것이지, 채권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세상 망한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시장. 근데 변동성이 빠지니까 주가도 계속 올라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저가 매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3월에 있었던 무식한 파워의 채권 급등? 이전 건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죠. 자,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 흐름이 아주 징그러운 숏 커버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 후에 주봉 종가 고가로 가려는 숏 커버 흐름이 있었는데 미국 소매 판매 발표 후에 구리는 다시 차익 실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본장 들어서 나스닥 중심 반등 강하게 나오자 다시 상승세로 갔다가 이 톤당 9,200달러의 이제 월중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부담스러웠는지 23시에 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강세 보이면서 구리 가격이 차익 실현 나옵니다. 그리고 증시에서도 이제 차익 실현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구리 가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 넘게 급락이 나왔어요. 반면 기름은 채권이 빠지고 달러가 반등하든 말든 그냥 82.5달러를 중심으로 따주기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펙이 감산 이슈로 이 $80 위로 갭 상승한 기름이 화요일에 레벨업을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레벨 다운을 해서 $80를 중심으로 레인지 마켓에 들어갈지 아니면 레벨업을 또 해서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추세적 상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름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요. 지금은 변동성을 위로 주기 쉬운 상태죠. 그래서 아직은 추세적 숏? 이거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레인지 마켓이 더 지속될 것이다. 그게 점진적 상승일지 그냥 현재 위치에서 박스일지 모르겠지만 레인지 마켓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이 프리마켓에서 JP모건의 실적이 아주 울트라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다우지수 선물은 월중 신고가를 개장 전에 갱신을 했어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권에서 비비적대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뛰냐? 전혀 아니었어요. 또 본장 개장 후에 나스닥 선물 강하게 치솟아 오르면서 빅테크가 튀었는데 30분 동안 나스닥이 숏 커버 보인 뒤에는 밤 11시부터는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11시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엄청 세게 나왔죠.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은 그것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9시 30분에 발표된 소매 판매에 밀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11시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강하게 나온 곳은 뭐 채권은 그냥 반등을 못한 거지 그것 때문에 더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증시는 그 뒤로 차익 실현 등 강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13,050포인트대까지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을 또 냉정하게 뜯어보면 시장은 자연스러운 이평 조정을 준 것이지 뭐 살벌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본장 개장 후에 상승한 양을 모조리 토해내는 그런 급락이 나왔지만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심지어 유럽 마감 후에 1시간 넘게 아래로 밀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치수 하락폭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쌍바닥을 확인한 미국 증시는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쏟아지면서 긴 아래꼬리를 달고 플러스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미국 변동성도 17.07포인트까지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변동성도 2월에 기록한 연중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변동성 선물 4월물이 다음 주 수요일인 19일에 만기가 돼요. 자, 그런데 만기를 사흘밖에 남기지 않은 변동성 선물 4월물이 지금 무려 1.2포인트나 콘텐고 상태입니다. 잔존일이 감안하면 굉장히 살벌한 콘텐고죠. 자, 5월물 변동성 선물은 어떠냐? 20포인트가 넘어요. 3포인트 콘텐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냐면 변동성 지수가 20%가 튀어야 저 콘텐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무슨 하락이에요. 물론 시장이 폭락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폭등을 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고요.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지금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지루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후에 시장이 반등을 한 것 또한 개별 종목이 시장을 이끈 게 아니라 변동성 매도에 의한 인덱스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받친 것이라서 한동안 비추세 장세의 그런 어려운 장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잘 보면 5일선을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일 높아요. 개별 종목을 보면 JP모건을 포함한 금융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딱 한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놓고 뭐 SBB 파산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 파산 그러면서 다음은 도이치뱅크다. 뭐 은행 섹터 리먼 맞을 것이다. 이런 소리 했던 사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물론 미국 소형은행 지수는 여전히 급락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슈가 되는 것은 소형은행이지 대형은행이 아니죠. 여하튼 미국 증시는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을 받고 상승해서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나온 경제지표가 지금 온통 나쁘게 나왔죠. 그래도 강세 기조는 여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꽤나 빠졌고 또 한국물 ETF인 EWY도 1% 넘게 빠져서 월요일 증시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추세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롱을 잡기는 어렵고 따라서 5월물은 선물로 방향을 잡지 않고 밀리면 품매도, 오르면 콜매도를 하는 소극적인 역추세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월물 초라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잔존이 짧아요. 그래서 시간가치 감소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자리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 속도는 줄어들지언정 하락은 아직 볼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하락이라는 것을 롱이 청산 기회로 삼는 것과 하방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아직도 시장에 뭐 위기니 뭐 대폭락이니 이런 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올라가는 게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숏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구간에서 저는 그 작년 10월 중순 이후로 그리고 이번 3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다라고 그렇게 그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의 수익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세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전체 시세를 다 내 걸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욕심이에요. 근데 전체 시세의 에너지는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러면 보면 상승 추세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속도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횡보장이 나타난다. 이런 가정하에 역추세 매매를 하려는 것이고, 그래도 풋매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콜매도는 레이쇼 스프레드를 끼워서 업사이드는 좀 남아있고 다운사이드가 열리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별도의 지수선물 포지션 잡고 있지 않아요. 러셀 다 치웠거든요. 사실 나스닥도 이제 13,15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금 3주째 횡보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는 장중 매매는 오히려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조금 물렸다고 해서 막 자꾸 손절매하고 재진입하고 그럴 게 아니라 물려도 2박 3일 정도, 심지어 일주일까지는 물려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낮은 레버리지를 써서 역추세 매매라는 게 더 유리해 보여요. 나스닥 선물 한 개는 마이크로 그 10개랑 동일하죠. 그래서 매매를 해서 돈 벌고 싶다면 나스닥 선물 뭐 10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다. 그러면 마이크로 100개 하기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로로 뭐 2개, 4개, 6개, 2개, 4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레버리지를 낮춰서 매매를 해도 된다고 봐요. 자, 근데 이런 매매는 막대한 수수료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 시장이 리스크 익스포저 기간을 늘리게 되죠.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느니 안 하고 말겠다라는 조금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매매에 자신이 있고 체력에 자신 있는 젊은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또 쏠쏠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만 잘 관리해서 매매를 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물려도 매수 방향으로 물리는 게 좋고 잦은 손절매를 하지 않고 오버나잇 좀 밥 먹듯이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구간 같아요. 자,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